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집단 면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의 선언문이 인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앞서 스웨덴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집단 면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드는 건데 이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WHO 사무총장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 문제군요.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요, 지난달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요,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다라면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달 초에는 심지어 집단 면역 옹호 선언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을 백악관으로 불려들여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학 고문이요, 지난 9월에 집단 면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현재는 집단 면역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창한다고 알려지는 등 이런 상반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의학 고문의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description of immunity coming when people get an infection is not something I'm inventing. But that has never been a policy that I have advocated. There has never been a policy recommendation to pursue that to the president, and that is not the president's policy. 네, 이런 과거 발언을 현재 뒤집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 백신 개발을 밀어붙였었는데요. 백신 개발 가능성이 이제 작아지니까 이제는 집단 면역으로 반전을 꾀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보수 진영이나 경제 활성화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집단 면역이 일부 지지를 받으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번 집단 면역 제안이 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트럼프와 선언문 작성자들의 주장, 일리는 있는 건가요? 네, 백악관 회의에서 인용됐다는 이 선언문이요.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문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선언문의 주요 작성자가요. 미 하버드 의대 교수와 또 영국 옥스포드대 면역학 교수, 또 미국 스탠퍼드 의대 교수를 저명한 교수들인데요. 서명자는 전 세계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 거의 3만 5천 명에 달하고 일반 시민도 46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신원 확인이 없이도 누구나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런 셧다운으로 유아 백신 접종률도 낮아졌고 심혈관 질환의 예후도 안 좋아졌고 또 암 진단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의 사망률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사망 위험이 적은 사람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면역을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 또 고위험군만을 보호하는 이런 포커스 프로텍션, 집중 보호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고위험군만을 보호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느 수준으로 일상을 되찾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을 자주 씻고 아프면은 집에서 머무르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을 지키자는 겁니다. 학교와 대학은 전부 이 대면 수업을 시작을 다시 하고 또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도 권장이 돼야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지 말고 식당이나 영화관도 전부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위험군이라도 자기가 원한다면은 이런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하지만 과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최근 집단 면역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두면서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럴 때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역은요, 인구의 95%가 홍역 백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소아마비는 인구의 80%가 이 백신에 접종이 됐을 때 나머지도 보호되는 이런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rd immunity is achieved by protecting people from a virus, not by exposing them to it. Never in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has herd immunity been used as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an outbreak, let alone a pandemic. It's scientifically and ethically problematic. 상당히 단호한 그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대응 전략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과 또 이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인 만큼 최근에 들어서야 이 면역 형성 체계라던가 후유증 등 장기 영향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젊고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오히려 과잉 면역 반응,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네. 드물더라도 이런 사망 위험이 있는 만큼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는 증화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항체 수명이 길어봤자 3, 4개월, 또 짧게는 3, 4주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26명을 관찰했더니 20%는 항체를 전혀 형성하지 않았고 나머지의 경우도 3, 4주가 지나니까 항체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런 연구도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의 특성상 이 집단 면역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문제는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유례 없는 빠른 이 백신의 임상 도입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 그리고 또 재개 또 존슨앤존슨의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좀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설령 이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 백신이 전체적으로 공급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적어도 수년간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이 그 날마다 하는 코로나19 브리핑 말미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시민이 백신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으로서는 개인 방역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